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릎만이 아니에요. 근육을 사용하면 모든 대사 질환에도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단단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리스크가 8배 줄어든다고 했어요. 하나 팁을 더하자면 근육은 또 제2의 심장이죠. 운동이 안 되면 발목 사용이 안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에요. 그 얘기는 내 체중을 제일 많이 받아낸다는 얘기죠. 무릎은 하루에 수천 번을 움직인대요. 네. 앉고 일어서고 걷고 움직이고 무릎이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 건강에 가장 핵심 요소인 안에 있는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요즘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해서 재생이 된다는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몇 천만 원 막. 그런데 그런 몇 천만 원 들여서 재생되는데도 시간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무릎은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무릎은 여러분들 과체중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좀 늘어나면 무릎 통증이 있다. 요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그래서 내 그 건강의 바로미터처럼 사용을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릎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후에 내 자유를 보장합니다. 무릎이 건강에 움직이잖아요.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누구 손 빌려가고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무릎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릎 건강 지금 지키셔야 내 노후가 자유롭다. 요거 잊지 마시고 무릎 건강에 대해서 꼭 신경 쓰세요. 과사용,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용,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요. 과사용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과도하게 굉장히 많은 사용, 말 그대로 이제 오버유즈인데요. 요 과사용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하면서 보통 테니스 아니면은 축구 이런 거 할 때 테니스 할 때 막 하다가 갑자기 딱 정지하는 순간에 크루시에트라고 그 십자인대가 쫙 나가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할 때도 십자인대 나가고. 이제 이 십자인대가 나가는 건 무릎은 이제 위쪽 허벅지 근육과 아래 정강이 뼈가 만나는 그 관절인데 이 두 개의 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될 때, 그때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격한 정지, 이런 행위가 필요한 스포츠, 요럴 때 이제 굉장히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부적절한 사용. 요거는 우리 한국 그 자식 문화에서 좀 많이 있죠. 무릎을 꿇는다거나, 앞바다리 많이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골에서 밭 이런 거 가꾸실 때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신다거나 해서 무릎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 행위. 그런 상태가 무릎 손상의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바닥에 앉을 때 우리가 바닥 생활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일부러 무릎을 꿇고 앉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바다리 할 때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제 방석 놓고 앉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너무 오랜 시간에 한 자세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연골과 인대, 그 다음에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쪽에 그 뚜껑뼈처럼 동그란 뼈 있잖아요. 그 뼈 뒤쪽에 연골이 손상되는 그런 무릎 연골 연화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무릎 속에 압력을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런 정도. 그리고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퇴행성. 퇴행성은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 주변 부위, 인대, 근육, 근막, 연부 조직 애들이 이제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연골도 이제 점점 소실돼가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무릎을 너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당한 방향과 적절하게 바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셔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릎 손상은 과사용과 부적절한 사용 크게 나누고 또 아주 대부분 많은 원인이 이제 퇴행성은 늦출 수 있다. 무릎 손상의 주요 원인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사용, 부적절한 사용, 그 다음에 퇴행성. 근데 부적절한 사용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은 내가 적당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오다리, X다리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발목을 붙였는데 무릎이 떨어지는, 이제 무릎 공간이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발목을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무릎만 붙고 발목은 떨어지는 이런 X자형 다리의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절염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권유받고 있죠. 국민병처럼 알려져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3, 40대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60대 이후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근육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근력 운동이나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의 정렬 상태가 틀어져 있는, 즉 오다리나 X다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렬 상태를 바르게 하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해 있다든가 무릎이 벌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무릎만 붙고 발목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똑바르지 않다. 11자가 아니야. 이러면 일단은 바르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얘네들은 뭐 통자, 무릎은 관절이에요. 일자 다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근육을 방향을 정렬 상태를 얘네들을 적당하게 활용하거나 운동 동작을 연습하시면서 정렬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먼저 연습하시면 무릎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많이 걷고 뭐 많이 움직이고 뭐 등산 가고 요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또 어른들이 좀 뭐 줄넘기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줄넘기 잘못하다가 연골 찢어져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는 가능하면 5, 60대 이후에는 이제 그 정도 체력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줄넘기. 그래서 근육을 만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연골 찢어지니까. 그리고 과격한 운동, 과체중 운동. 그래서 이렇게 왜 무게 드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게 허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앞으로 쭉 밀려가면서 연골이나 인대, 뭐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체중, 그다음에 과격한 충격받는 운동. 그래서 점프를 한다거나 무릎은 이제 또 이렇게 회전을 이제 심하게 하는 그런 무용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것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예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근력이 없는데 운동을 시작한다면 무릎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심하거나 과격하게 체중을 많이 싣거나 또는 급격하게 정지를 하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이런 운동들은 이제 무릎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무릎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무릎에 압력을 주는 행위를 좀 적게 하셔야 돼요. 무릎에 압력이 높아지는 행위는 쪼그리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하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런 자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것도 무릎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연골이나 인대가 약해지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뻑뻑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무릎에 뭐 이제 뭐 딱딱 소리가 나, 움직일 때마다 왜 딱딱 소리 나시는 분 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 하고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딱 잠기는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시면 요거는 빨리 해결하시면 관절염까지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또 다시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의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약을 처음부터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만 듣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무릎을 이제 아껴 쓰는 행동 중에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은 정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근육량 투자하시고 근력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내 근육의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붙잡을 수 있어요. 무릎만이 아니에요. 네,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사용하면 모든 대사 질환에도 그 근육들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단단하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리스크가 8배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살아가시면 무릎 안 아프고 살 수 있어요. 거기도 하나 팁을 더하자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은 이제 막 열심히 운동했어. 근데 종아리 근육 운동이 안 되면 또 이제 발목 사용이 안 되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또 제2의 심장이죠. 종아리 근육을 이제 이완 수축하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또 간단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계단에서 이제 뒤로 쭉 내리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잖아요. 이런 연습하시고 까치발 들면 종아리 근육을 확 수축시킬 수 있어요. 까치발 들었다가 내렸다가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가 이런 거 하루에 한 20번, 30번 이 정도만 하셔도 혈류량 개선이 돼요. 심장으로 이렇게 역행해서 혈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 성분이다 보니까 역행해서 위로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아리에서 이렇게 짜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모인 혈액이 또 혈류를 금방금방 짜면서 전신에 혈액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순환 되죠. 근데 만약에 체액 저류라고 해서 내가 오래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제 밑으로 쏠리고 혈액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죠. 왜 이렇게 뭐 오래 일하다가 이제 신발 신고 딱 나가려고 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 안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종아리 운동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자다가 중간에 한두 번 깨실걸요? 왜 깨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 있던 부종들, 세포 외액들이 자려고 딱 누우면서 이제 심장으로 쭉 올라와요. 누우면 심장으로 올라와서 순간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콩팥에서 걸러내는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계속 새벽에 깨. 이런 분들,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분들은 종아리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평소에 무릎 관리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앞쪽에 단단하게만 하면 되냐? 사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측근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력이 자꾸 안쪽에만 실리는 보행 습관 때문이에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다 이제 반월상 연골이 내측, 외측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소실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90 몇 프로죠. 그게 이제 무릎 관절이 기울어지면서예요. 그 기울어지는 건 다리 양쪽에 안쪽과 바깥쪽 근육 중에 안쪽, 즉 내측 근육이 조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무릎 관절이 안으로 기울어지면서 내측 연골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다리 무릎 안쪽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은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다리찢기처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허벅지 안쪽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안쪽 내측 근육이 쫙 이완되시는 걸 느낄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시면 고관절도 건강해지고 무릎 관절도 유연해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측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사실 이 관절 안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액부터 시작해서 인대도 수분감이 떨어지면서 손상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 엄청 많이 마셔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장 점막이나 이런 데 점막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수분의 흡수 능력도 떨어져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얘네들이 다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흡수가 되는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가 잘 흡수가 되냐? 이온을 띤 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정수기물 이렇게 그냥 다 필터가 걸러주는 거, 이온이 하나도 없는 거, 요거는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미네랄 워터 요런 거 드십시오. 그래야 흡수력이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도 물이 잘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를 잘 시키려고 만든 게 뭐 포카리 스웨트잖아요, 이런 거. 근데 포카리 스웨트가 사실은 딴 거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음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 점막에서 쫙 들어가요. 물은 이제 이온을 띠고 있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어르신일수록 사실은 정수기 물보다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을, 또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게 보리차물 있잖아요. 그냥 맹물, 생수 이런 거보다 이제 거기에 보리차가 들어가면 이온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 보리차가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관절에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뭐 우리 환자분도 항상 얘기하세요. 글루코사민 먹어도 돼? 막 이러는데 글루코사민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관절 치료제는 아니란 얘기죠.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즉 도움이 되는 거 다 드셔도 되는데 그게 마치 관절 치료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산화제,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E, C, 그다음에 오메가3. 얘는 왜 필요하냐면 항산화제는 곧 항염증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속의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감염에 의해서 막 피 고름 나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요. 일단 마찰성이라든가 퇴행성, 점점 소실되는 그 과정, 정상에서 벗어난 과정을 우리가 크게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염증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타민 E, C, 오메가3 이런 거는 뭐 골 관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전신 안티에이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요건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칼슘, 비타민 D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고농도 칼슘만 섭취하실 경우에 오히려 뼈나 관절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혈중에 이제 석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합제제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칼슘, 비타민 D가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항산화제,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비롯한 기타 관절에 도움되는 건강보조제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극심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무릎을 조금 건강하게 오래 쓰고 싶다, 지금은 좀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셔서 드시면 관절을 유연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게 아픈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좋아지게 또는 완전히 고쳐드리기엔 너무 힘들구나 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게 뭐 재테크보다도 건강 테크 하시는 게 평생 더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일찍 은퇴하시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면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미리 건강에 신경 쓸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 지금부터 건강에 신경, 관심을 갖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잘 씻어낼 수 있고 수면 시간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 환자를 만날 때 요거를 치료해드려야지,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데에 저희가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